조금 더 수학적인 정의 방법을 배우시려면은요. 수직선 위에 한 점에 대응하는 수 요거를 이해하셔야 돼요. 너네 수직선이 뭔 줄 알아? 근데 이제 약간의 작업이 필요해. 그냥 이렇게 그리면 이걸 직선이라고 하고 얘가 수직선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기준점을 원점이라고 놓고 알파벳으로 5라고 써. 이 5에 대응하는 숫자는 정수 0이에요. 그 다음에 0의 오른쪽에다가 일정한 간격으로 양의 정수들을 이렇게 찍어주고 그 다음에 왼쪽으로 일정한 간격으로 음의 정수들을 이렇게 찍어주면 이거 이제 우리가 수직선이라고 해. 내가 정수만 찍었지만 이 0과 1 사이에는 무수히 많은 뭐가 있겠어? 유리수들이 있을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돼? 여기까지 이해되지? 그럼 내가 만약에 여기에다가 점 P를 딱 올려놓으면 P에 대응되는 숫자가 몇이야? 2야. 아시겠어요? 그래서 P의 좌표를 우리가 2라고 하고 기호로는 P 괄호 열고 2 이렇게 쓸 거예요. 알겠어요? 여기까지 이해되지? 그럼 내가 여기다가 Q 한 번만 찍어볼게. 이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2의 정 가운데다가 Q를 찍은 거거든? 내가 여기다가 숫자는 안 적어놨지만 Q에 대응되는 숫자가 몇일까 여기? 마이너스, 오우 잘했어. 분수로 대답하는구나. 마이너스 1보다 조금 더 갔고 마이너스 2보다 조금 덜 왔으니까 절대값이 1.5거든요. 그래서 Q의 좌표는 마이너스 1.5라고 하는 거고 분수로 바꾸면 마이너스 2분의 3이고 이걸 기호로 이렇게 쓰는 거예요. 알겠죠? 읽어봅시다. 수직선 위에 한 점에 대응하는 수를 그 점의 좌표라고 하고 P 괄호 A와 같이 나타낸다. 아주 별게 아니죠? 아주 별게 아니죠? 자, 이제 좌표가 뭔지 알았고 이제 좌표 평면을 배워볼 건데 여기다가 별표 한 번만 쳐봐. 이건 여러분 정말 중요한 수학이에요. 정말 중요한 수학. 그리고 만들어진 지 되게 오래된 것 같지만 1600년대에 만들어진 거거든. 그 만들어진 지도 얼마 안 됐어 이게. 1600년대면 몇 년 전이야? 그렇지. 400년 정도 됐지. 얼마 안 됐어 이게 만들어진 지. 자, 좌표 평면은 뭐냐면 얘들아 이 봐봐. 여기 아무것도 없지. 아무것도 없지. 이거 평면. 알겠어? 근데 여기다가 수직선 두 개를 가로 방향으로 하나, 세로 방향으로 수직으로 이렇게 하나 그려주면 지금부터 얘는 좌표 평면이라고 불러요. 알겠죠? 자, 가로축 이름이 X축. 이제 보통 X라고만 쓰거든? 그 다음에 이 세로축 이름이 Y축. 여기 가로, 세로에다가 밑줄 하나씩 쳐놓자. 얘들아, 내가 정말 자세히 할 거거든? 이거 봐봐. 아무것도 없어. 뭐라고? 평면. 근데 여기다 수직선 두 개 딱 올려놓으면 좌표 평면. 오케이. 자, X축과 Y축을 통틀어 좌표축이라고 하고 원점은 두 축의 교점. 이 원점을 영어로 O라고 써요. 이거 영어 단어 써놓을래? 오리진의 약자거든. 오리진 뭔 줄 알아? 오리지널 하면 뭐냐? 원래의 뭐 이런 뜻이잖아.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형용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좌표 평면을 설명했고 6번이 아니고 이제 순서상 배워봅시다. 좌표 평면 위에 점의 좌표. 우리 2번 좌표 평면에다가 지금 별표 쳤잖아요. 여기 좌표 평면 위에 점의 좌표. 여기다 별표 쳤잖아요. 우리 여기도 별표 치자. 근데 너네 좌표 평면 6학년 때 배웠나?
안 배웠지. 자 봐봐. 자 좌표 평면 위에 이렇게 점이 하나 있으면 P라고 할게요. 이 P의 위치를 표현하는 수단이 있어요. 이 P의 위치를 표현하는 수단이 있어. 어떻게 하냐면 X축에다가 이렇게 수선을 내려. 수선 뭔지 알아? 수선. 수직인 선. 이렇게 90도로 내린 선. 이렇게 비스듬하게 말고. 그 다음에 Y축에다가 이렇게 수선을 내려. 오케이? 그럼 이 수선의 발이 원점으로부터 X축의 방향으로 얼만큼 떨어져 있는지, 그 다음 이 수선의 발이 Y축의 방향으로 얼만큼 떨어져 있는지에 따라서 대응하는 숫자가 이렇게 생기겠죠. 맞아요? 그럼 점 P의 좌표를 우리가 2,3 이렇게 쓸 겁니다. 규칙이 있는데요. X좌표를 먼저 쓰고 Y좌표를 나중에 쓰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니? 오케이. 자, 그럼 봐봐. 여기 점 Q가 있는데, 자, Q에서 X축에 내린 수선에 대응하는 숫자가 -4. 그 다음에 이 Q에 Y축에 내린 수선의 발이 이 원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1이어서 대응하는 숫자가 -1이면 Q의 좌표는 뭐라고 쓰면 돼요? -4, -1. 그치? X 먼저 쓰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돼? 여기까지 이해돼? 이거 누가 만든 거냐면 데카르트라는 수학자가, 걔는 철학자기도 한데, 방에 침대에 이렇게 누워 있었어. 방에 침대에 이렇게 누워 있었는데, 누워서 이렇게 천장을 보니까 파리 한 마리가 막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이 파리가 어디에 있는지 사람들한테 얘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나온 거예요. 이 파리의 위치를 어떻게 설명하면 되는 줄 알아? 봐봐. 이 파리. 이 파리. 여기를 원점으로 잡아가지고, 여기 있는 파리를 바닥으로 수선을 내려. 그 다음에 이 칠판으로 수선을 내려. 그 다음에 이 수선과 수선이 만나는 교점을 찾아. 그래서 이 방향으로 요만큼 떨어져 있고, 칠판 앞으로 요만큼 나와 있고, 높이는 얼만큼이야? 이렇게 설명하기로 한 거야. 이 좌표 평면이. 만들어진 지 400년 됐어. 알겠지? 재미없을 수도 있어. 자, 그래서 P, A, B라고 하면 이제 점 P의 좌표라고 하고 기호로 P의 A, B라고 쓸 거야. 여기서 이 A를 뭐라고 하냐면요, X좌표라고 하고요. 이 B를 뭐라고 하냐면요, 윤설아 자면 안 되지. 처음 배우는 건데 자면 안 돼. 이 A를 뭐라고 하냐면요, X좌표라고 하고요. 이 B를 뭐라고 하냐면 Y좌표라고 해요. 그렇죠? 밑에 있습니다. 자, 여기. 그래서 지금 좌표를 표현하는 거 보니까 뭔가 2개 이상의 숫자를 괄호로 이렇게 묶어놨잖아. 이거 우리가 순서쌍이라고 해. 두 수나 문자의 순서를 정하여 짝지어 나타낸 쌍. 보통 괄호로 표현합니다. 이런 거. 알겠죠? 오케이. 자, 근데 지금 그냥 평면이랑 좌표 평면은 어떤 차이가 있냐면, 윤솔아, 이거 봐봐. 이렇게 하면 그냥 평면이라 그랬지. 그치? 근데 좌표 평면을 만들면 면이 몇 개로 나뉘어? 4개. 그래서 얘네들 이름을 각각 사분면이라고 해요. 무슨 뜻인 것 같아? 네 개로 나누어진 면이란 뜻이야. 오케이? 근데 다 사분면이라고 부르면 구분이 안 되잖아. 그래서 오른쪽 위에 있는 사분면부터 반시계 방향으로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이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알겠어요? 그럼 봐봐. 내가 지금 빨간색으로 칠하는 곳에는 수직선에 양수가 올라가 있는 거야. 그 다음 내가 지금부터 파란색으로 색칠하는 부분에는 수직선에 음수들이 올라가 있는 거야. X축에 있는 음수들, Y축에 있는 음수들. 그러면 1사분면 위에 어딘가 점이 하나 딱 있으면 얘는 X좌표랑 Y좌표가 둘 다 양수겠어요? 음수겠어요? 그래서 1사분면에 있는 점들의 특징은 X좌표랑 Y좌표가 다 양수입니다. 자, 2사분면에 있는 점은요? 음수양수, 아까비. X좌표가 음수, Y좌표는 양수. 3, 4분면. 그렇지, 뭔가 파란색으로 둘러싸여 있잖아. 이렇게 4분면들은 X좌표랑 Y좌표의 부호적인 특성으로 파악을 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돼? 그럼 내가 하나 물어볼게. 4,-2는 몇 사분면의 점일까? 맞아요. 4사분면. 말 좀 어렵지. 애들 4분면, 1분면 이렇게 부르는 애들 많아.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이라고 부르는 거야. 알겠어? 이거 4사분면인 거 이제 알겠어요? 오케이. 근데 이제 뭐 부호를 외워가지고 대답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쌤 추천은 간단한 문제가 나와도 X좌표값 4 표현해보고 윤서를 봐야 돼. Y좌표값 -2를 표현해서 여기 있는 X좌표값에서 수선, Y좌표값에서 수선을 올려가지고 이렇게 4,2를 -2를 이렇게 계속 그려보는 습관을 가지시면 좋겠어요. 그럼 나중에 이제 머릿속에서 그려지는 거지. 4,-2. 윤소리 되겠어? 오케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끝이야. 이 문제 풀 거야. 자, 915번부터 930번까지인데요. 제가 몇 개만 할 겁니다. 나머지는 여러분들 숙제를 해보실 거고. 자, 916번 잠깐 보실게. 자, 다음 점을 아래의 수직선 위에 나타내시오라고 했지? 은찬아, 네? A의 좌표가 지금 2라고 돼 있는 거야. 2 어디 있어? 여기 있다, 여기 있다, 그지? 여기다 A 이렇게 쓰면 돼요. 자, B는 2분의 7이야. 여러분들 이거 대분수로 살짝 바꿔주시면 3과 2분의 1이죠. 그러면 3에서 2분의 1만큼 더 간 거니까 여기가 B예요. C는 -1이니까 여기다 찍으면 되고 D는 -4니까 여기다가 찍으면 되지. 하나도 안 어렵죠. 근데 이제 소수나 분수 찍을 때 조금만 조심하시면 되고. 여러분 여기 916번 문제에다가 3분의 10 한번 찍어보시겠어요? 점 2라고 합시다. 3분의 10 한번 찍어봐요. 아, 잠깐만. 3분의 13 한번 찍어보세요. 3분의 13. 과연 찍을 수 있을 것인가? (3분의 13) 조금 더 정확하게 찍을 수 있나? 잘 찍었다. 그렇지. 은찬이도 잘 찍었어. 조금만 더 자세히 찍어달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얘들아, 얘가 이제 대분수로 바꾸면 4와 3분의 1이잖아요. 그래서 4칸 가고 3분의 1만큼 더 가면 되거든. 그럼 4랑 5 사이를 여러분 대략적으로라도 3등분을 좀 해주신 다음에 여기에 2를 찍어주면 되겠죠. 그쵸? 자, 여기가 3분의 12, 여기가 3분의 13, 여기가 3분의 14, 여기가 3분의 15로서 약분돼가지고 5가 되는 거야. 알겠죠? 분수 찍을 수 있으면 모든 소수도 다 찍을 수 있는 거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여러분 918번에 점 6개 있죠? 맞아요? 다 찍어봐요.
아, 금방금방 하네. 자, 봅시다. 조금 시간 모자라셨을 수도 있지만, 자, A점 보면은 X좌표가 3이고 Y좌표가 3이죠? 자, X좌표가 3인 곳, Y좌표가 3인 곳을 찾아서 수선을 올려서 만나는 곳, 여기다 A를 찍으시면 돼. 자, B는 X좌표가 마이너스 3이고 Y좌표가 2죠? X좌표가 마이너스 3인 곳, Y좌표가 2인 곳을 찾아가지고 각 변에서, 각 축에서 수선을 올려가지고 만나는 곳, 여기다가 B를 찍으시면 돼요. 자, C나 E 같은 걸 좀 조심하셔야 돼요. 좌표 하나가 0인 거. C는 Y좌표가 0이고 X좌표만 마이너스 1이지. 그래서 여기다 찍는 거야. 높이가 없어요. 그 다음에 E는 X좌표가 0이고 Y좌표가 마이너스 3이죠. Y좌표 마이너스 3인 곳은 어디야? 괜찮아? Y좌표가 마이너스 3인 곳은 어디야? 이렇게 한 칸, 두 칸, 세 칸 여기죠? 근데 X좌표가 없으니까 여기다가 2 찍으면 돼요. 2 먼저 찍어봤어. 자, D 찍어볼게. X좌표 몇? 여기다. Y좌표 몇? 마이너스 여기다. 여기서 수선을 올려가지고 만나는 곳에다가 점 D를 딱 찍으면 돼. 자, F 찍어보자. X좌표 몇? 1 여기다. 그 다음에 Y좌표 몇? 여기다. 이렇게 1과 마이너스 4가 만나는 곳에다가 점 F를 이렇게 찍으시면 돼요. 됐죠? 나중에 속도가 좀 붙으실 거고 잘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923번 풀어봐요. 자, 각 사분면에 존재하는 점들의 X좌표와 Y좌표의 부호를 물어본 문제거든. 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고 푸시면 좋고 1사분면에 있는 점은 X좌표도 양수, Y좌표도 양수. 그 다음에 2사분면 위에 있는 점은 X좌표가 음수, Y좌표가 양수. 그 다음에 3사분면에 있는 점은 X좌표도 음수, Y좌표도 음수. 그 다음에 4사분면에 있는 점은 X좌표가 양수, Y좌표가 음수. 이렇게 되는 건데 저는 1사분면이랑 3사분면을 좋아하거든요. 1사분면이랑 3사분면이 부호가 같아요. 알겠죠? 2사분면은 음양, 4사분면은 양음. 오케이. 안 어렵죠? 자, 이제 대칭 이동 한번 배워볼게요. 자, 다시 124쪽. 자, 참고 대칭인 점의 좌표라고 돼 있지. 자, 여기다 별표 3개 치세요. 자, 여기 1사분면 위에 A, B라는 어떤 점이 있어. 알겠어? 얘를 X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을 한번 시켜볼게요. X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시키겠다라는 의미는 뭐고 이 점이 대칭 이동된 결과 어디에 찍힐까? 맞아. 감이 좋아져. 이렇게 찍히는 거거든. 자, 이해 안 되시는 분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미술 시간에 데칼코마니 해봤어요? 미술 시간에 데칼코마니 해봤어? 데칼코마니 뭔지 기억 안 나? 이 종이 있으면 반쪽에다가 물감 촥 칠해놓고 이렇게 접었다 피는 거죠. 해본 적 있어? 초등학교 때 하지 않아? 자, 봐봐. 여기다 잉크를 한 방울 떨어뜨려 놓고 내가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킨다 그랬잖아. 이 좌표 평면을 X축에 대해서 접었다 펴는 거야. 그럼 이 잉크가 어디에 맺히겠어요? 여기에 맺히겠죠. 윤솔 이해돼?
오케이. 그래서 x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된 점은 여기에 찍히게 돼. 당연히 이 거리는 어떨까? 같겠지. 그러면 y좌표는 마이너스 b가 돼서 x좌표는 변화가 없는데 y좌표의 부호만 바뀌어. 알겠어? 잘 들어야 돼. x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을 했지. 근데 y의 부호가 바뀌어요. 자, 이렇게 필게 놓으면 돼. x축 대칭 이동 결과 무슨 좌표가 바뀐다고? 은찬아? x축 대칭 이동 결과 무슨 좌표가 바뀐다고? y좌표가 바뀌어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y축 대칭 이동 시켜보자, 얘들아. 여기에다가 잉크를 한 방울 떨어뜨려 놓고 y축에 대해서 종이를 이렇게 접었다 펴는 거야. 그럼 이 점이 여기에 위치하게 되거든요. 당연히 이 거리는 같을 거고요. 그래서 얘는 y좌표는 그대로 b인데 x좌표만 부호가 바뀝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마이너스 a, b야. 돼? 그럼 봐봐. y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을 했지. 근데 바뀐 좌표는 누구야? x예요. 알겠죠? 이름이랑 바뀌는 좌표가 달라. 그 다음 원점 대칭 이동 배워볼게요. 자, 원점에 대하여 대칭 이동하는 건 이해하는 방법이 두 개야. 잘 들어야 돼. 자, 여기 a, b 보여? 보여? 원점까지 가는 거야. 원점까지 가는 거야. 이렇게 간 거리와 방향 그대로 한 번 더 가는 거야. 알겠어요? 이게 원점 대칭이야. 그럼 당연히 x좌표는 반전되어 있을 거고 y좌표도 부호가 반전되어 있겠지, 그치? 여기까지 이해돼? 이게 원점 대칭 이동이야. 다시 어떻게 한다고? 원점까지 가는 거리와 방향만큼 한 번 더 가는 거야. 이해돼? 이해돼? 그리고 이렇게 이해하는 방법도 있어. 원점 대칭이 지금은 점 대칭 이동이 시키는 거라서 편한데 나중엔 어떤 그림을 갖다가 옮겨야 되거든. 그럼 좀 힘들단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x축 대칭 이동을 한번 시키고 그 다음에 y축 대칭 이동을 한 번 더 시켜. 이렇게 축 대칭 이동이 두 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누구랑 누구의 좌표가 다 바뀔까? x좌표랑 y좌표 부호가 다 바뀌어요. 자, 이렇게 공부하시는 거예요. 됐나요? 자, 연습 한번 해봅시다. 제가 지금은 둘 다 양수로 했으니까 2, 4분면에 있는 점을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마이너스 2,4라는 점이 있어. x축 대칭 이동 한번 시켜보자. 일단 그림으로 얘가 어디 찍힐까?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 시키면 오른쪽 아래 어디?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 시키면 이 점은 오른쪽으로 갈까? 아래로 갈까? 자, x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 시키면 이 점은 오른쪽으로 갈까? 아래로 갈까? 자, x축이 어디야? 그래, 내가 x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이라고 물어봤으니까 x축이 어딘지 먼저 봐야겠지? 자, 다시 이 점을 x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 시키면 얘가 아래로 갈까? 오른쪽으로 갈까? 아래로 가요. 그래서 x좌표는 그대로인데 y좌표가 바뀌어. 알겠어요? 이렇게 하셔도 되고 공식적으로 마이너스 2,4인데 x축 대칭 시킬 거지. 그럼 x랑 y 중에 누가 바뀐다 그랬어? y가 바뀐다 그랬죠? 네. 은찬아, 기억나? x축 대칭 이동 시키면 y좌표가 바뀐다고 했던 거 기억나? 여기 방금 필기하고 왔잖아. 괜찮겠어? 그래서 이 부호를 바로 바꿔도 돼. 그럼 얘들아, 공식으로 이렇게 하는 게 좋은 방법인 거야? 아니면 그림으로 확인해서 하는 게 좋은 방법인 거야? 둘 다 할 줄 알아야 돼요. y축 대칭 한번 시켜봅시다. 자, 이 점을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키면 어디로 가요? 오른쪽으로 넘어가야 돼. 그럼 x 좌표가 몇일까?
2겠죠. 그래서 2,4가 되는 거고 공식으로 하면 y축 대칭이니까 누구 부호를 바꿔야 돼? x 부호를 바꿔야 돼. 자, 마지막 원점 대칭은 공식 먼저 해보자. 공식. 원점 대칭은 뭐랑 뭐의 부호를 다 바꾸기로 했어? 그럼 2,-4가 되는 거죠. 근데 그림상으로 해도 얘가 이만큼 넘어오는 거니까 2,-4가 되는 게 보이지. 되겠어요? 되겠죠? 자, 928번부터 930번까지 3개. 해봐. 928, 930, 929 이렇게 3개. 자, 봅시다. 이번에는 그리기가 귀찮아서 답부터 내볼게요. 무슨 대칭 이동을 한대? 그 누구의 부호를 바꿔야 돼요? y. 그 다음에 2번은 무슨 축 대칭 이동을 한대? 그럼 누구 부호를 바꿔야 돼요? x. 요거 x 부호를 바꾸는 거야. 잘 알겠어? 그 다음에 3번은 무슨 대칭 이동을 한대? 원점 대칭 이동하면 둘 다 바꾸기로 했죠. 그래서 답 내는 건 어렵지 않아요. 알겠어요? 알겠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공부하면 망합니다. 이렇게 공부하면 망해요. 반드시 그림으로 확인을 해야 돼. 자, 최초의 3,-2 한번 찍어보자. x좌표 몇이야? 3 여기. y좌표 몇이에요? -2 여기. 자, 그 다음에 x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된 빨간색 점 찍어볼게. 얘가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이 돼야 돼. 여기지. 그래서 3,2. 자, 그 다음에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점 한번 구해볼게. 이 점을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거 이렇게 와야 되죠. 그럼 x좌표 값이 바뀌어서 -3,-2. 자, 그 다음에 하얀색을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 한번 시켜볼게. 이번엔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거 말고. 근데 하나 더 알려줬지. x축 대칭 이동을 한 다음에 y축 대칭 이동을 한 번 더. 자, 이렇게 두 가지 방식으로 꼭 공부하셔야 돼요. 알겠어요? 얘들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그리고 진짜 쉽죠? 은유설하게 봐야 돼.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진짜 쉽죠? 근데 여러분들 지금 진짜 엄청난 수학 배우고 있는 거예요. 읽어봐. 1,2라고 읽는 거거든? 이건 그림이야, 숫자야? 이건 그림이야. 이건 숫자야. 맞아요? 근데 이걸 읽는 순간 이제는 얘가 그림이 돼. 여러분 지금 엄청난 상황 속에 계신 거예요. 숫자가 뭐가 된다고? 점이 돼요. 그림이 돼. 지금 이런 거야. 근데 실제로 글자가 그림이 되는 순간 보여줄까? 잘 봐. 내가 지금 뭐라고 썼어?
박은찬이라고 썼지. 너네 이거 글자야 그림이야? 글자지. 근데 머릿속으로 박은찬 해봐. 그럼 사람이 보여요. 얘가 보이잖아. 지금 여러분 그런 수학하고 계신 거예요. 꼭 그려보셔야 됩니다. 알겠죠? 진짜 중요한 거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쓰잖아? 그럼 나 같은 사람이 이게 이렇게 보여. 저기 있구나, 저기. 이렇게 보여요, 이렇게. 너네도 그렇게 돼야 돼. 오케이. 자, 그 다음에 124쪽 마지막 거 배웁시다. 변수라고 돼 있어요. 자, 변수는 xy와 같이 여러 가지로 변하는 값을 나타내는 문자야. 그래서 변수는 영어로 이제 variable이라고 해요. 바뀔 수 있는, 다양히 가능한 뭐 이런 뜻이거든. 알겠어요? 여러분들 변수에다가 밑줄 긋고 xy에다가 밑줄 그어. 수학에서 변하는 수들은 x랑 y라고 써요. 알겠어? 그럼 변하는 수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얘들아, 너네가 x에다가 숫자를 1 같은 걸 넣어보고 싶으면 여기다 1도 넣어봐도 되고 2도 넣어봐도 되고 3도 넣어봐도 되고 4도 넣어봐도 돼. y도 마찬가지야. 1도 넣어봐도 되고 2도 넣어봐도 되고 마이너스 200을 넣어봐도 되고 마이너스 2분의 1 넣어봐도 되고 막 숫자를 넣어봐도 돼요. 이런 걸 변수라고 하고, 자, 변수에 반대되는 개념이 있어. 안 변하는 숫자. 뭐 이게 상수라고 해요. 그럼 니들이 알고 있는 상수 뭐 있어? 이런 게 다 상수야. 이런 게 다 상수예요. 윤설이 왜 이렇게 졸지? 괜찮니? 잠을 안 자서 그런가? 내 수업이 졸리면 다른 수업들이 진짜 졸릴 텐데. 여기 봐봐. 변수에 반대되는 개념이 뭐라고? 상수. 이런 숫자들을 상수라고 해. 알겠어? 근데 모르는 상수가 나오면 그걸 맞춰야 되잖아. 그럼 걔도 문자로 놓는단 말이야. 상수들은 A, B, C. 일단 이렇게 알고 있으면 좋아. 변수는 뭐라고? 알파벳 뒤에 있는 애들을 이용해서 x, y, g를 많이 쓰고, 상수들, 이런 상수들이 있지. 이런 상수들은 A, B, C라고 많이 써요. 자, 이거 필기하세요, 지금. 필기했어? 여기 봐봐. 자, 이제 그래프는 두 변수 xy의 순서쌍을 좌표로 하는 점을 좌표 평면 위에 그려가지고 도형을 나타내면 그래프가 되는 건데, 이 그래프로부터 두 변수 사이의 증가와 감소를 알 수가 있어요. 이 별거 아니야. 근데 증가 밑에다가 또 감소 밑에다가 이렇게 한번 써보실래요? 괄호치고요. 이렇게 우상향하는 화살표, 그다음 우하향하는 화살표 이렇게 두 개 그려놔요. 자, 예를 들어서 x축이 있는데 여기에 내가 몸무게를 쓸 거야. 그 다음 여기 y축이 있는데 내가 여기 y축에다가 키를 쓸 거야. 오케이? 그럼 보통 애들아 몸무게가 많으면 키가 커요, 작아요? 보통 크지? 물론 몸무게가 많아도 키가 작은 사람도 있고, 몸무게가 많아도 키가 큰 사람도 있고 막 이렇지만, 어쨌든 어느 정도 이렇게 상관관계를 따라갈 거란 말이야. 맞아요? 니네 반에 있는 애들 몸무게랑 키를 조사하면 이런 걸 그래프라고 해. 그럼 이거는 몸무게가 증가할 때 키도 같이 증가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볼 수 있어요, 대체적으로는. 이해되세요? 이런 해석들을 좀 할 겁니다. 됐죠?
바로 풀어볼게. 자, 129쪽으로 오세요. 여기가 말이 좀 어렵다. 자, 상황을 그래프로 나타내기 볼게요. 다음은 경과시간 x와 집으로부터의 거리 y 사이의 관계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각 그래프에 알맞은 상황을 보기 위해서 고르시오라고 했죠. 자, 보기 봅시다. 1번 하준이는 집으로부터의 거리 y. 뭐 여기 집이 있고 뭐 도서관이 있겠지. 그 다음에 니은은 뭐야? 문구점? 뭐 문구점 여기 있다 쳐. 디귿은 뭐야? 재원이는 박물관에서 일정한 속력으로 집에 오는 도중에 서점을 들러. 뭐 박물관 여기 있고 서점 여기 있다 치자. 리을은 뭐야? 윤우는 집에서 출발하여 일정한 속력으로 슈퍼에 가서 주스를 사고 다시 집에 돌아와. 여기 슈퍼야. 갈게. 기억은 뭐야 얘들아? 하준이가 도서관에서 책을 읽고 있는 거지. 그럼 하준이는 도서관에서 움직이는 거야, 안 움직이는 거야? 여기 있는 거야. 그럼 집으로부터의 거리가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 몇인지는 모르지만 일정해요. 알겠어요? 1, 2, 3, 4번 중에서 무슨 그래프예요? 4번 그래프야. 은찬아 집중해야 돼. 10분도 안 남았어. 자, 승아는 집에서 출발해야 일정한 속력으로 문구점에 갔대. 그럼 봐봐. 승아가 여기서 출발해가지고 문구점까지 이렇게 가는 거지. 거리가 점점 어때요? 멀어지죠. 처음에는 거리가 몇이었을까? 0이었겠죠. 그렇지. 집에서의 거리니까. 자, 이렇게. 돼요? 승아의 집으로부터 이동 거리는 이렇게 증가하는 거예요. 몇 번이에요? 2번이에요. 재원이는 박물관에서 일정한 속력으로 집으로 오는 도중에 서점에 들러 책을 구경하고 일정한 속력으로 집에 돌아왔다라고 했죠? 그럼 재원이는 처음에 박물관에 있는 거야. 거리가 좀 있지? 여기 있어, 여기. 근데 얘가 서점으로 갔다가 그러니까 집으로부터의 거리가 이렇게 가까워졌는데 여기서 이제 머물러. 뭐 한다 그랬지? 책을 구경해. 그때까지 이제 일정하게 이제 있다가 다시 집으로 이렇게 돌아와서 집까지의 거리가 0이 되는 이런 그래프를 찾으시면 돼요. 몇 번이에요? 1번이에요. 리을은 이제 당연히 3번인데 3번은 집에서 출발하여 일정한 속력으로 슈퍼에 갔다가 슈퍼에서 주스를 사고 다시 돌아오는 거니까 처음에 집에서 멀어졌다가 슈퍼에서 주스를 사는 동안은 거리 변화가 없다가 이제 주스 사고 돌아오면 거리가 다시 0이 되는 거지. 오케이? 이런 걸 우리가 그래프라고 하고 직관적으로 판단하고 그릴 수가 있어요. 이해돼요? 이해돼?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증가 관계에 있고 이 부분에서는 감소 관계에 있다라고 해. 되겠어? y가 증가하고 y가 감소하고. 보통 그래프에서는 이 y가 주인공이거든. 알겠죠? x축엔 시간 같은 걸 많이 갖다 놓고 보통 이 y축이 주인공이에요. 얘는 줄다가 안 줄다가 줄고 얘는 늘다가 그대로였다가 줄고 이렇게 해석하면 돼. 오케이. 자, 숙제는 964번까지예요. 물론 앞에서부터 푸셔야 돼가지고 915부터 964번까지야.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숙제가 있어요. 오늘 채점 받으신 거 있죠?
오늘 채점 받으신 거 896번부터 911번까지 요거 고칠 수 있는 거 고쳐오는 겁니다. 아시겠죠? 고칠 수 있는 거. 자, 요렇게가 숙제예요. 알겠죠? 오케이. 자, 자리 잡고 있으면 쌤이 문제 갖다 드릴 거고, 오늘은 안나쌤이 내려오셔가지고 너네들 데리고 올라갈 거니까 여기 앉아서 쉬고 있어. 은찬이 왜 늦었어 오늘? 주번 청소하느라?